네, 안녕하세요. 국풀교육 최용원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기파학문회원 대치 원장인 이준기 원장을 모시고 독서와 글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파학문회원 대치원 이준기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조금 얼어 있네요. 네. 예, 예. 그래요. 아유, 우리 이제 처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는 거라서 굉장히 긴장이 되네요. 네. 기파학문회원을 이제 사실상 이제 만든 사람이에요. 교재도 거의 다 집필을 한 그런 이제 이준기 원장이 오늘 글쓰기와 독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또 이제 보통 사람의 글쓰기라는 또 시중에 이제 판매하는 그런 책의 이제 저자이기도 합니다. 가볍게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 이준기 원장은 이제 어렸을 때 책 많이 읽었죠. 아, 네네, 많이 읽었죠. 그럼 몇 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어요? 초등학교 고학년, 한 4학년, 5학년 때부터 좀 많이 읽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부터 책을 많이 읽었다. 네네. 예. 그러면 뭐 계기가 있었나요? 책 자체는 원래 좋아했었는데 네. 뭐 집에서 할 건 없고 하니까 좀 백과사전 같은 거를 좀 찾아서 읽어봤었거든요. 네. TV를 왜 안 보고? TV도 많이 봤습니다. TV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보고. 네네. 사교육을 받지 않았으니까요. 집에서 시간이 너무 시간이 엄청나게 많았어가지고요. 만화라던가 이런 것들을 엄청 좋아했었는데, 근데 사실 만화하고 만화 사이에 좀 뭐 이제 재미없는 프로그램이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이제 책을 좀 보고. 그래도 TV가 재밌는데 어쨌든간에 네. 그럼 부모님이 뭐 책을 읽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네, 저희 어머님은 제가 약간 책 읽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으셨어요. 왜요? 제가 이제 눈이 좀 약해가지고 눈이 어렸을 때 좀 안 좋았구나. 네네, 건강상의 이유로 예. 좀 책을 많이 보거나 이러면은 이제 좀 안 좋아질까봐 좀 책을 굳이 이렇게 가까이 하라고 얘기하진 않으셨어요. 그러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네요. 왜냐하면은 네네. 오히려 책을 많이 보지 마라. 너 눈이 나빠진다라고 했는데 이거 안 보겠다 이거 영상. 왜냐하면은 이 영상이 지금 시작이 잘못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네. 아니 요즘 우리 학부모님들은 책을 막 읽으라고 막 강요를 하고 말이야 학원을 보니 그래도 애들이 책을 안 읽는데 네. 여기는 지금 책을 읽지 말라고 했는데 책을 읽었단 말이야. 이게 네네. 지금 영상이 되게 보겠어요. 지금 보는 분들이 이거 설득력 있겠어요 이거? 네. 어쨌든. 예, 요즘에 영상도 많이 봅니다. 그렇죠. 요즘 네네. 거의 영상 보죠. 네네. 좋아요. 네. 그 총량의 법칙처럼 네. 이제 어렸을 때 책을 안 읽은 애들은 이제 성인이 돼서 책을 읽는 거고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TV만 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총량의 법칙이 있으니까 너무 학부모님들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책을 쭉 읽으면서 본인이 글도 쓴 거예요, 그러면? 네네. 대학교에 가면서 좀 생각을 했던 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게 과연 성공일까에 대한 척도를 저는 신문에 글을 쓰는 사람들이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기자가 성공한 사람이다. 기자든 아니면 이제 칼럼의 형태로 이제 그렇지. 글을 쓰는 전문가분들. 똑똑해. 네네.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 이제 존경스러워 보여서 나도 좀 신문에 글을 쓰는 사람이 돼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과도 국문과를 진학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학교 때부터 학보사, 이제 학교 신문사에서 좀 오랫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글을 어떻게 써야 잘 쓰는 건지 후배들한테 또 알려주고 싶잖아요. 그리고 교육 업무를 또 했으니까 그래서 글 쓰는 방법을 조금 고민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글을 잘 쓰는 방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책을 좀 쓰게 된 거죠. 그러면 글을 쓰는 건 이제 본격적으로 쓴 건 대학교 때부터 쓴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글은 이제 대학교 때부터 썼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책은 이제 본인이 많이 읽었고 그렇죠? 그럼 본인 학창 시절에 책을 고등학교 때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고등학교 때도 책을 읽었어요, 본인이? 고등학교 때 읽은 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네네. 사실 중학교 때 들어가서 조금 책을 읽다가 고등학교 때 되면서는 독서량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가면서부터 책을 좀 많이 읽는 것 같습니다. 그럼 중학교 때 또 책을 많이 읽었고? 네네. 중학교 때는 문학책 중심으로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문학책으로? 네네. 비문학책은 언제부터 읽었어요? 비문학책은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문학책을 많이 읽었는데 본인이 문학책 많이 읽으니까 그냥 똑똑해지던가요?
그렇진 않죠. 그렇지 않구나. 네네. 문학책은 재미있으니까. 재미있게 읽었구나. 네네네. 그래도 우리가 문학책을 읽는다는 거는 어떤 또 인간에 대한 네네. 또 탐구. 그렇죠.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그렇죠. 이해하게 되는 폭도 넓어지고. 인간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네, 맞습니다. 예. 근데 중학교 때 그럼 공부는 잘했어요? 책을 많이 읽었는데 공부도 잘했냐? 중학교 때 그래도 공부를 좀 고등학교 때부터 보다는 더 잘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 그러면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잘하고. 네네. 약간 요런 캐릭터. 네. 네네. 좋아요. 네.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제 가장 궁금한 게 뭐냐 하면은 이 어떤 독서와 공부의 이제 상관관계. 그리고 또 국어를 잘하려면 독서를 많이 해야 된다. 약간 독서가 약간 종교 같은 느낌이 사실 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많은 영상에서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저는 이제 독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고등학생들을 많이 제가 수업은 주로 고등학생 하다 보니까 얘들은 이미 독서가 어느 정도 결정된 애들이었단 말이에요. 독서를 안 하는 애가 있고 하는 애가 있고. 근데 독서를 하는 애들도 사실은 시간이 없어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걸 독서로 풀진 않았는데 우리 이제 학부모님들은 대부분 이제 초중이 많다 보니까 아직도 독서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란 말이에요. 독서를 좋아해야만 공부를 잘하냐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줘 보세요. 이거는 사실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머님들께서도 이제 주변의 사례들을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좀 명확하게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얘는 책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읽었던 것 같은데 라고 이제 귀인을 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생각해 봤을 때 책을 많이 읽는 것 같지 않은데 누가 봐도 그런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우리가 또 다른 요인에서 자꾸 원인들을 찾죠. 독서와 공부의 상관관계가 명확하냐라고 할 때 그러면 독서를 어느 책으로 한정 지을 거냐. 그럼 문학책을 많이 읽는 아이는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냐. 이런 것도 사실 명확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독서라고 하는 건 사실상 취미 활동에 가깝기 때문에 독서를 하면 파생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어휘력이 늘어난다던가 그리고 이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이 조금 더 발달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이 좀 늘어난다던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과서를 읽는 행동만으로도 충분히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독서를 많이 한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게 된다라는 것도 좀 의문이고 독서를 많이 해야만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어렸을 때 그랬지만 시간이 상당히 많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그 나만하는 시간들을 어디에 쓸 것인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그렇지. 네, 성인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맞아. 성인은 시간이 더 많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 남는 시간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서 독서는 굉장히 좋은 취미 활동이다. 네,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야지 독서에 너무 신봉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제 독서는 이제 취미 활동인데 이게 이제 취미 활동으로 독서라는 걸 가지게 되면 이게 엄청난 사실은 내공이 되면서 공부에도 좀 영향을 미쳐주고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굉장히 그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네네. 그런데 이제 독서를 뭐 많이 한다고 해서 반드시 공부를 잘한다. 국어도. 네네. 마찬가지로 이제 독서를 하면은 국어 잘해요? 독서를 많이 한다고 해서 또 글을 잘 읽는 친구가 된다라는 게 100% 보장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독서 광인 아이들 중에서도 이제 국어 실력이 안 좋은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만약에 추리 소설을 굉장히 많이 읽는 친구다. 쉬는 시간이고 방과 후에도 추리 소설을 많이 읽는 독서 광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가 과연 국어 영역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거냐? 사실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맞아. 네네. 그냥 어떻게 보면 활자를 읽는 속도가 빨라질 수는 있죠. 그렇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국어 실력이 향상된다. 국어 실력이 보장된다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변에서 보면은 사실 이제 책을 읽는 그 초등학교 아이들들 이제 보통 보면은 되게 똑똑한 애들이에요. 예, 머리가 좋은 애들. 맞아요. 보통 뭐 그 아버님 뭐 하시니 그러면 뭐 의사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 친구들이 그냥 알아서 막 지가 혼자 책을 막 찾아 읽는 애들이 있어. 걔는 원래 그 머리가 좋은 애들이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모르겠어 회전이 빨라가지고 뭐 쉴 새 없이 뭐 정보를 탐색해야 되는 아이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친구들 어차피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 책도 좋아하면서 성적도 당연히 잘 나오고 이런 인과관계가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머리가 좋은 아이들 머리가 좋다고 해서 다 책을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요. 예. 머리가 좋은데 성향이 그 책과 안 맞는 성향이 또 있습니다. 머리가 굉장히 좋아. 그런 친구들은 또 책을 읽지 않으면서도 또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또는 또 공부를 또 못하기도 하지만 다른 거에 재능이 있기도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케이스가 굉장히 다양한데 우리가 독서를 많이 하면 공부를 무조건 잘해. 독서를 많이 하면 국어를 무조건 잘해.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뭐 독서 해봐야 뭐 공부도 특별히 필요 충분 조건도 아닌데 뭐 독서 뭐 꼭 해야 되나? 뭐 독서 뭐 이렇게 신봉해요? 독서 꼭 해야 돼요? 네. 사전에 사실 준비한 대답과 조금 다른 대답일 수 있는데 편하게 하십시오. 네네. 근데 이제 대표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것 중에 제가 공감이 됐던 부분이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대치동에 와서 학생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보는 건 공부를 잘하고 책을 많이 읽는 친구들이 있죠. 근데 그 친구들은 책을 읽는 목적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게 외적 동기들이 있죠. 학원에서 책을 읽히니까. 하지만 내적 동기를 반드시 찾는단 말이죠. 그게 이제 선생님이 부여한 내적 동기든 아니면 본인이 또 다른 동기를 찾든 동기를 찾아요. 그래서 책을 읽는다는 행위 자체가 목적인 게 아니에요. 책을 읽고 나서 무엇을 내가 학습하냐 이 책을 통해서 혹은 성인일 때도 마찬가지인데 책을 읽고 나서 내가 책을 읽고 난 후가 어떻게 달라질 거냐 이런 책을 통한 변화가 결국엔 목적이 돼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책을 난 1000권 읽을 거야 2000권 읽을 거야 책을 읽는 행위 자체를 자꾸 목적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근데 책을 읽는 건 사실 책은 매체고 도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자꾸 목적으로 삼으면 주객이 전도돼요. 책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저자와의 대화고 독서를 통해서 우리의 생활이나던가 행동이 변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독서를 통해서 지식을 얻는 것도 지식을 얻는 거지만 뭐 행동이 교정되고 내가 깨달음을 얻고 삶이 변화되고 이런 류의 요인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삶의 변화네.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목적으로 독서를 한다라는 걸 잊지 말고. 네네네. 그리고 알겠다. 어떻게 보면 성인이 됐을 때 우리한테 변화를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요인이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맞죠. 남의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에 TV 보고 변화하고 이러기 쉽지 않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통해서 좀 뭔가를 배우고 행동을 교정하고 하는 연습들을 해나가는 건 좋은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 사실은 우리들은 이제 책을 읽으면서 어떤 인생의 깨달음 같은 걸 많이 얻으면서 사실은 인생의 방향이 좀 바뀌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고 어린아이들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중고등학생들이 책을 읽고 내가 꿈을 키우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독서라는 건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렇죠? 그래서 독서는 그래서 해야 되는 거군요. 몰랐습니다. 자꾸 까먹어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뭐 독서가 좋다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렇죠. 독서는 정말 필요한 거고 우리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맨날 게임만 하고 말이야 매일 뭐 TV만 보고 이러던 애가 책 한 권 읽더니 확 변해서 게임이 던지고 공부하고 이거를 바라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학부모님들도. 그런데 문제는 애가 독서를 안 좋아해. 이게 문제예요. 독서를 싫어해. 독서 좋아하는 애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요즘에 뭐 애들 그냥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은 스마트폰 하나에 TV도 있고 뭐 라디오도 듣나 요즘 애들이 라디오도 있고 유튜브 뭐 영화관 음악 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 모든 한 자기 어떤 방에 영화관 넣어주고 TV 넣어주고 뭐 음악 방 넣어주고 하고 자 그 안에서 너는 공부를 해. 이렇게 되거나 책을 읽어 이러니까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독서 활동을 싫어하는 애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생각하고 좀 달랐던 부분은 독서가 생각보다 재밌는 활동이다. 아하. 그러니까 독서는 사실 고급 취미지만 네. 사실 굉장히 재밌는 활동에 속하고 와. 기본적으로 소설 양식도 네. 대중 소설이지 않습니까 결국? 네. 그러면 대중들한테 충분히 어필하기 위해서 재밌는 내용들을 이야기로 풀어낸단 말이죠. 아 맞아. 그래서 아이들도 생각보다 책 읽는 활동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근데 책이 영상과 다른 건 영상은 조금 더 자극적이고 그렇죠. 독서는 조금 더 은은한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저희가 나중에 되면 이제 밥이 맛있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나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대표님 언제셨나요? 저는 그게 한 30대쯤에 30대. 쌀이 맛있구나라는 거를 쌀이 정말 맛있는 거구나. 네. 예. 쌀을 많이 씹으니까 쌀에서 단맛이 올라온다라는 걸 맞아. 네, 30살 때 이제 잘못 알아가지고 몸이 부풀기 시작했는데요. 네. 저는 지금도 고기가 맛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어쨌든 간에 그래서. 네네. 그래서 뭔가 쌀의 어떤 은은한 맛처럼 독서 역시도 은은한 재미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영상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들이 너무 자극적이다 보니까 그렇지. 아유 정말. 네. 그리고 즉각적이다 보니까 사실 영상에 비해서 책이 재미없다 보니까 재미가 없게 느껴지는 거지. 그렇죠. 책은 굉장히 재미있는 활동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저도 이제 릴스 뭐 이런 거, 쇼츠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내 이걸 왜 보고 있을까? 정말 이거를 본다는 거는 이거 정말 정말 짜증나요. 예. 근데 우리 애들은 뭐 당장은 이제 즐거우니까 왜냐면 우리 애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공부에 이제 갇혀 있잖아요. 자기가 또 선택할 수 있는 게 없고 학교 가야 되고 학원 가야 되고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쾌감이 있어야지 다시 현실에 복귀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보면서 애들이 즐거워하는 건데 정말 충격적인 거는 이 독서가 이 재미있는 활동이라는 거 이게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재밌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재밌대. 그러면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잠깐만 질문이 뭐였어? 질문이 독서를 좋아하지 않으면 독서를 좋아하지 않으면 제가 약간 곁다리로 새는 경우가 좀 있다 보니까 다른 얘기 대답을 지금 네네. 동문서답을 했네. 아닙니다. 아니야. 제가 이거를 수습할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 있구나. 네네. 예. 일단 그렇기 때문에 독서가 일단 재미있다라는 걸 어머님들도 믿어야 돼요. 믿음. 그러니까 책을 읽게끔만 해주면 책의 재미가 아이들 책으로 이끌 거다. 근데 책을 읽게끔 하는 게 어려운 거다.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 환경? 네. 그렇다면 이제 그 환경을 만드는 건 스마트폰을 비롯한 유튜브 같은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수단들을 좀 제한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요. 우리 저 미국의 유명한 IT 기업 회사들 스마트폰 만들고 뭐 이런 회사들 CEO들이 자기 자녀는 스마트폰 안 준다 그러더라고.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어렸을 때 뭐 그렇게 모든 게 있는 방을 꾸며줄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과감하게 잘라주고. 근데 이미 줬는데. 그렇죠. 좋아요. 어렸을 때부터 요즘에 이제 육아를 하기가 힘드니까 아이들한테 영상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이렇게 식당 같은 데 가면은 거의 뭐 5살짜리가 스마트폰 보고 있잖아요. 힘들어서 그래. 우리가 육아가 힘듭니다. 맞아요. 생각보다. 육아가 힘들어서 저도 4살짜리 조카가 있는데 그 4살짜리 조카랑 식사를 할 때 누나가 계속 이제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도 그걸 막을 수 없었어요. 맞아요. 막으면 이제 육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 취급을 받기 그러니까 때문에 맞아. 근데 그렇지만
대치동을 비롯한 이제 학군지들을 봤을 때 네. 어머님들이 태블릿 PC를 아이들한테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의외로 아날로그적이고 보수적이다라는 느낌을 저는 대치동 와서 많이 느꼈어요. 새로운 어떤 교육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태블릿 PC로 아이들 공부를 많이 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의외로 교육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서의 교육들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한눈을 팔 수 있고 그렇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딴짓하기가 너무 쉬워지고 그렇지. 너무 자극적인 매체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제한을 많이 걸어두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교육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의외로 그런 어떤 유해 환경이죠, 사실은. 네네. 아직은 어린이들이잖아요. 물론 어른들은 더 그런 유해 환경을 좋아해. 지금 봤을 때 그게 문제인데 이런 환경들을 좀 차단해 줘라 일단은. 그렇게 해서 책을 나이에 맞게 수준에 맞게 주다 보면 처음에 스타트하기는 어려운데 책을 읽다 보면 또 읽고 싶은 것들이 생깁니다. 사실 옷도 그런 것 같고 운동도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처음이 어렵지 하다 보면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뭘 읽어야 되겠다라는 게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만들게끔 어차피 책이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마련해 주는 거예요. 마련해줘라. 네네, 그게 결국은 핵심이 아닌가. 핵심이 아닌가. 아하. 그래서 자연스럽게 책을 읽게끔 재미있는 책을 사주는 것도 네네.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재미있는 책들을 사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뭐 우리 아이도 보면은 이제 집에서 가끔 어떤 책 읽고 굉장히 재밌다 하면서 지가 막 얘기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책을 근데 우리 학부모님들은 그런 책이 뭔지 모르잖아요. 좋은 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해요. 많아요? 요즘에는 어머님들께서도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책 추천도 많이 받으시고 각종 매체들에서도 좋은 책을 추천을 많이 해주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에는 이제 교보문고 같은데 매대에 올려져 있는 책들은 대중적으로도 충분히 어필이 가능하고 그리고 교훈을 제공하는 좋은 책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베스트셀러가 괜찮다. 네, 베스트셀러 괜찮습니다. 많이 팔리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러면 좀 더 궁금한 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제 하다 보면은 뭐 대치동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초등학생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책을 읽히는 경우도 많고 또 좀 어려운 수준의 책을 읽어야 되지 않냐? 초등학교 때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러면 그런 책은 재미가 없잖아. 어려운 책은. 어려운 책은 재미가 없다. 충격적으로 지금 어려운 책도 재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약간 그런 눈빛을 제가 지금 읽었는데. 네네네. 그렇죠. 어려운 책도 재미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아이들 입장에서 봤을 땐 책이 어렵다 쉽다도 중요하지만 나한테 어렵지 않은 책은 그 책의 그냥 재미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파이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만약에 있다. 근데 그 파이 이야기라는 책이 상당히 두껍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아이들한테 읽히기에는 너무 무겁고 어려운 책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또 좋아하거든요.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또 마찬가지고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은 성인용 도서지만 아이들이 읽기에도 괜찮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도서와 쉬운 도서를 나누는 게 아무래도 두께라던가 이런 류의 요인들을 많이 고려하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은 조금 어려운 책이더라도 잘 읽어내는 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밌다는 게 꼭 쉬운 책 그냥 읽기 술술 읽히는 책 그런 책만 재밌는 게 아니고 어려운 책도 어떻게 보면 조금 읽기가 쉽지 않은 책들도 거기서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데 옷이랑 많이 비유를 해요. 왜냐하면 직관적이기 때문에 옷도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사다 보면 안 입는 옷들이 분명 발생합니다.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옷장 안에 놓여져 있기만 한 옷들도 있는데 우리는 계속 옷을 산단 말이죠. 그렇죠. 책도 똑같습니다.
책도 보면은 책을 많이 구입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 서재에 있는 책들의 한 40에서 50%는 안 읽는 책일 거예요. 근데 안 읽더라도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서재 책이 좀 많은 편이긴 한데 네. 그 중에서 한 40%는 안 읽은 것 같아요. 서점에서 사놨어. 서점에서 꼽아놨어. 그렇죠. 안 읽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책도 재밌을 것 같고 이 책도 재밌을 것 같아서 한 6, 7권을 한꺼번에 샀어요. 다 사버렸어. 근데 막상 한두 권 읽다 보니까 이 사람이 추천해 준 게 내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뭉텅이로 꽂아놓는 경우도 좀 발생합니다. 안 읽어버려. 네. 근데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반드시 읽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책을 사더라도 책의 제목만 알 수도 있고 줄거리만 알 수도 있고 앞에 한 60조까지만 읽고 덮어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책을 도전하고서 포기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언젠가 또 읽으면 되니까. 네, 근데 그 과정들을 우리는 자꾸 낭비라고 생각하고 실수라고 생각하고 책에 대해서는 너무 신중한 게 문제다. 너무 신중하지 말고 이제 네네. 괜찮다 싶으면 그냥 사서 그냥 꼽아놓고 네네. 또 이제 심심하면 좀 필요하면 읽고 그렇죠. 또 아이가 갑자기 또 궁금해서 한번 찾아볼 수도 있고 제목 보고 맞습니다. 또 학교에서 뭐 수행 평가든 뭐든 뭐 하면서 관련된 거 뭐 배운 거 관련된 거를 네네. 또 책이 있냐면 팔 수도 있고 네. 그런 얘기죠?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그런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기 그 자기만의 서재를 만들어라. 네네. 뭐 이런 얘기를 해놨던데. 네네. 그게 뭐예요, 그게? 아이들이 책을 읽다 보면 내가 어떤 책을 읽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책을 읽는 활동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활동에 속해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께서도 책에 이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했는데 남는 게 없는 것 같으니까. 그렇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독후감상문을 쓰지 않을래? 네. 라고 하겠죠. 그렇지. 근데 사실 우리 성인도 마찬가지지만 책을 읽고 독후감상문을 남겨놓은 다음에 다음 책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이제 취미가 아니고 그렇죠. 숙제가 돼버리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사실상 어렵더라도 책을 읽었다라는 걸 기록해 놓는다거나 아니면은 책을 현물화해서 꽂아 놓는다거나 하는 것들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성취감을 느끼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걸 자기 나름대로의 순서대로 배열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뭐 아이가 어떨 때는 책의 크기대로 예쁘게 배열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읽은 순서대로 배치할 수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내가 책을 어떤 걸 읽었구나 이 책을 읽었을 때는 어땠는데 라고 하는 것들을 서재를 보면서 다시 환기한단 말이에요. 나만의 서재라는 건 결국에는 책에다가도 메모를 해가면서 책을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에다가도 책을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메모해 가면서 책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책을 다음번에 읽을 때 더 잘 생각나기도 하고 어떤 글을 써야 될 때도 인용하기도 쉽고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자양분이 되고 나중에 어떤 구체적인 활동을 할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네. 아니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애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책장을 하나 빈 책장을 하나 딱 주고 이제부터 네가 읽는 책들은 이 책장에다가 네 나름대로 한번 채워보자. 자, 빈 책장이다. 이게 스타트를 하는 거야. 고등학교 됐는데 여전히 비어 있어. 이럴 수도 있겠죠. 그것 때문에 아까 내가 잠깐 웃음이 터졌는데 그래서 자 이거는 네가 읽은 책 또는 네가 산 책을 정리하는 너만의 책장. 나의 독서 책장. 그래서 그 책장이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쌓여가는 것도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책이라는 것은 이제 환경을 조성을 해주고 스마트폰이나 뭐 게임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이제 부모님이 역량으로 좀 단절을 해서 환경을 조성해 준 다음에 책장을 하나 딱 마련해 가지고 책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유도해 주면서 처음에는 이제 너무 어려운 책은 안 되겠죠. 그렇죠? 베스트셀러 좀 쉬운 책을 재미를 좀 붙이면서 나중에 조금 어려운 책도 충분히 재밌을 수 있다. 네. 어려운 책이라고 재미없는 책이 아니다. 충격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